자, 할리 데이비슨은 왜 전기 모터사이클에 집중하는가? 전기 모터사이클은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기 모터사이클의 기본 구성이라든가, 전기 모터사이클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할리 데이비슨은 왜 전기 모터사이클에 집중하는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먹거리이기 때문에, 차세대 먹거리. 이제 할리 데이비슨은 이 엔진을 만들어서는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뭐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할리죠. 스트리트 로드도 처음에 나왔을 때, 야, 이게 뭔 할리요, 이게! 막 이랬거든요. 이건 할리가 아니요, 일제요. 왜 진동도 없고, 뭐 이랬죠. 할리라는 모터사이클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은 이제 장거리에 강하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아메리칸 하잖아요. 아메리칸 하는데 왜 저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만세 핸들이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만세 핸들을 하는가? 이게 만세 핸들에 할리의 만세 핸들은 뭐 경력을 상징하는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개소리고요. 예. 근데 반만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편해요. 자, 이게 반만세 정도만 되면, 이 정도가 반만세잖아요. 이 자세는 생각보다 편합니다. 예. 생각보다 편해요. 이걸 반만세, 한 4인치 정도 만세 핸들은 이게 편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아메리칸의 효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인디안이죠. 실제로는. 지금 인디안이 실제로는 아메리칸의 효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할리는 어디 잽도 못 댈 정도의 기술력이었고요. 인디안은 더 쳐졌죠. 근데 인디안이 망합니다. 인디안이 망하면 이제 할리 넘어간대. 그때 당시 할리의 품질은 정말 개쓰레기였어요. 단언코 개쓰레기였어요. 근데 왜 그럼 미국에 딴 데를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할리형 오토바이들은요. 찾아볼 수 없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미국 대륙에서 직진만 3시간, 4시간씩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 끝나, 직진이 어마무시하게 오래 달려야 되는 거야, 직진이. 그러면 만약에 4시간을 네이키드를 이렇게 타고 가봐요. 레플리카를 이렇게 타고 가봐. 허리 부러져요. 4시간을 직진을 오프로드를 타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처음에는 얘네들도 영국의 모터사이클 같은 거를 처음엔 베껴서 테스트를 해봤겠지. 근데 그게 한 2시간 가니까 힘들더란 말이지.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잖아. 뭐 본네빌이나 노튼이나 뭐 이런 애들이 다 일종의 유럽 형태의 엔드로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비포장기를 달리는. 근데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이씨 못하겠거든. 왜냐면 하염없이 직진만 가야 되는데 점점 조금 더 편하게 그러니까 시트가 조금씩 누워. 지금 상체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누우면서 핸들을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핸들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핸들이 점점 이렇게 내려와. 살짝 올려서 이렇게 타는 것보다 조금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타니까 계속 이거 누워서 가는 것 같잖아요. 한 4시간 동안 이렇게 직진 가는 거야. 그래서 할리의 그런 이제 만세핸들이라든가 할리의 지금 디자인이 그래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사막에서 갱단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자신이 왜 약하고 별거 없는 동물들이 자신을 막 화려하게 보여가지고 위압감을 주려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8인치 만세핸들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타고.
근데 병신들이 좋다고 뭐 이렇게 이러면 막 이거 한국에서도 이렇게 타는 사람도 있겠구나. 근데 저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위험해요, 이거. 이렇게 해서 타는 거는요, 위험하다고요. 이제 이거 돌리기도, 이거 되게 애매해요. 물론 이게 체중을 이렇게 가는 그런 완만한 코너라든가 이런 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거는 벌 서는 거지. 이러고 4시간 가봐. 대져요. 이러고 악셀을 이렇게 땡기면서 계속 가봐. 이거 죽는 거거든. 되게 우스꽝스럽거든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되게 우스꽝스럽고, 저도 할리를 되게 많이 시승을 했거든요. 할리는 엔진도 많이 까보고, 프레임까지 싹 다 분해를 해가지고, 할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아는데, 그냥 다 쎄요. 걔는, 뭐, 난 도대체 할리가 왜 이렇게 비싸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할리는 초창기에 이제 88 엔진까지도 그렇게까지 품질이 좋지 않다가 에볼루션 엔진이라고 우여곡절 끝에 할리가 파산하고 뭐 다른 데 가고 뭐 매각 되고 또 다시 뭐 엔지니어들이 뭐 돈 걷어서 또 다시 뭐 사 들어오고 그때 이제 국가에서 좀 미국 정부에서 좀 도움 받고 뭐 이러면서 근데 할리를 복원하게 해준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 제항군인의 뭐 요쪽 이제 보수 단체들 이런 쪽에서 할리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모터사이클 브랜드를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제항군인의 쪽 뭐 원래 파병 나갔다가 뭐 이런 사람들이 오토바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할리도 사실은 이제 그 이미지 때문에 왜냐면 할리를 탄 깽단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할리를 탄 깽단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깽단들이 우리나라 뭐 폭주족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은 그 살인, 강도, 강간 막 이런 사람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사막에다가 죽여가지고 파묻으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 데이비슨이 그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많은 이미지 마케팅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좋아진 거죠. 그러다가 제대로 만난 게 터미네이터인 거지. 터미네이터에서 이미지 세탁을 하지. 터미네이터에서 제대로 이미지 세탁을 하면서 좀 전 세계적인 반향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터미네이터 1편, 2편, 3편, 4편 막 이렇게 때까지 꼭 오토바이 나오잖아요. 그 터미네이터 2에서 또 아주 결정적이었죠. 할리 타고 그때 펫보이 타고 점프 뛰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 점프 뛰어 이건 제가 단언하는데요. 할리가 그 정도 점프를 뛰면 100% 부러집니다. 프레임이 철푸덕 부러집니다. 철푸덕. 뽁! 뭐 계란 쏟아져서 엔진 탁 쏟아지면서 예, 그렇게 뽀개집니다. 영화는 영화다.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역시 할리는 뭐 좋은 오토바이는 할리 솔직히 얘기하면 전 좋은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엔진에 뭐 그것도 그렇고 엔진도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형 엔진인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 엔진만 좋아하다 보니까 BMW 수평대형처럼 포기를 못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할리가 무슨 기술력이 있다거나 없어요. 미국이 그 특허를 받은 나라중에서 전 세계 특허 1위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리는 뭐 그닥 아날로그 감성으로 타는 거지 뭐 그건 없습니다. 뭐 기술력이 있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뭐 한 1800cc 정도 되는 배기량인데 피스톤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한쪽씩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싱글핀 피스톤을 했잖아요. 캬브의 싱글핀 피스톤은 이걸 잘 못 맞춰요. 캬브인데 싱글핀 피스톤으로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핀이 원래 크랭크 2기통이면 여기 하나 달려있고 여기 하나 달려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80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터져야 되는데
뭐 V형 2기통은 꼭 안 그래도 뭐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점화 타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CDI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폭발력이 길어지는 거예요. 스트로크도 롱 스트로크고, 스트로크라는 거는 이제 피스톤이 있고, 피스톤이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 행정, 길이를 스트로크라고 해요. 근데, 예, 화염 전파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기통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엔진을 만들 때 왜 배기량을 그러면 피스톤 하나에 2000cc 피스톤 하나 딱 해가지고 뻥 터뜨리면 토크발 죽이겠네. 근데 그런 엔진들은 터져서 돌아갈 수는 있으나 엔진 회전수를 높이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거의 650cc가 단기통의 한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단기통 엔진의 한계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막 1200cc다. 1200cc면은 600cc 나눠가지고 기통당 하나가 한 600cc 정도. 그러니까 단기통일 때는 650cc 정도. 요게 거의 한계치에 다다른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할리는 기통 하나에 900cc잖아. 그죠? 기통 하나에 900cc면 BMW 같은 경우에는 600cc 기통당 600cc인데도 투 스파크 플러그를 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염 전파 속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RP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빨리빨리 터지고 빠지고 그래야 되는. 압축했다가 터지고 배기를 하고 또 해서 터지고 빵. 다시 올라가서 배기하고 들어오고 또 빵 빠지고. 그런데 배기량이 커서 이 공간이 많으면 점화 플러그가 스파크를 딱 튀겨지면서 불이 붙고 부악 폭발하고 내려가고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이게 많잖아. 이게 크잖아. 크면 클수록 여기가 크면 클수록 터지는 속도가 더디겠죠. 그게 뭐냐? 화염 전파 속도야. 불타는 속도야. 불이 타서 동력이 발생되는 속도가 배기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한 10,000rpm씩 올리려면 그리고 아직 타지도 않았는데 열로 들어오고 막 갑죽하고 아마 안 되잖아. 그러면 엔진 시동 꺼지잖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리 데이비스는 어쩔 수 없이 토크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할리 데이비슨 말고 BMW 같은 경우에는 용적이 큰 배기량이 한 기통이 크기 때문에 하나의 스파크 플러그로는 감당이 안 돼서 두 개의 스파크 플러그를 둔단 말이에요. 스파크 플러그를 두 개를 꽂아가지고 여기 동시에 조금이라도 화염 전파 속도, 조금이라도 빨리 태우고 빨리 밖으로 내보내려고 스파크 플러그를 두 개를 둔다. 그리고 그런 바이크들은 역사적으로 몇 개가 있었어요.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투 스파크 플러그가 맞는데, 투 스파크 플러그가 맞는데 할리는 굳이 RPM을 높일 이유가 별로 없잖아. 별로 RPM을 높일 이유가 없으니까 굳이 안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할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캬브 형태로는 한쪽 기통,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싱글핀 크랭크라고. 그럼 얘는 와 신기하다. 어떻게 할리는 말발굽 소리가 나지?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핀을 크랭크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이 기통이 원래 여기에다가 피스톤 하나 연결하고 여기다가 피스톤을 하나 연결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여기서 압축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압축되고 여기서 폭발하고 배기가스 내려오고 이게 이 기통으로 되는 건데 할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할리는 동그란 이 크랭크 여기 한 꼭지점 하나에 피스톤을 두 개를 다 연결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돌면서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돌면 얘가 이렇게 딸려 내려가잖아요. 두 개가 동시에. 두 개가 동시에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피스톤이 이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한 700도를 돌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말발굽처럼 폭발하는 거예요. 뜨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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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그덕. 말발굽처럼 폭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할리에서는 그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캬브는 정밀하게 인젝션처럼 분사 타이밍이라든가 점화 타이밍을 못 맞춰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배기가스가 많이 나왔지. 그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할리는 연료 소모율도 거지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비도 거지 같았던 거였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진동의 문제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크랭크가 한장, 그러니까 경운기 같단 말이지. 경운기, 단기통 경운기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동이 발생하죠. 그 진동이 발생하면 볼트가 풀어져요. 볼트가 풀어져서 옛날에 볼트 빠지고 엔진오일 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쓰레기 취급을 받았대요. 지금 유럽에서는 아직도 할리데이비스를 잘 인정 안 해줘요. 할리데이비스는 좋아하는 나라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일본, 한국, 필리핀, 미국. 요즘에 뭐 또 뭐 중국에서 할리가 조금 팔린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근데 이제 할리도 이제 기술 개발 조금 해가지고 연비도 좀 많이 좋아졌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에볼루션 엔진에서 나와가지고 미러키 엔진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근데 에볼루션 엔진은 캬브였다가 인젝션을 바뀌어요. 캬브였다가 인젝션으로 바뀌는 와중에 말발굽 소리가 사라지죠. 거의 말발굽 소리가 거세가 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할리가 뭐 말발굽 소리가 안 나서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어 라고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기계공학적으로는 사실 납득은 잘 안 가요. 왜 굳이 말발굽 소리가 나야 돼. 그게 감성인지 저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사기통 좋아요. 사기통 그리고 뭐 이게 이기통 뭐 이런 게 좋아요. 잘 만들어진 엔진을 좋아해요. 근데 솔직히 할리는 그렇게 잘 만들어진 엔진이라고 저는 평가하지 않아요. 하여튼 근데 사람들한테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만약에 할리 데이비슨이 미국 브랜드가 아니었다면 할리 데이비슨이 이렇게까지 브랜드화 될 수 있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제가 봤을 때는 엔진 상황은 좀 얼치길 봐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재미삼아 만든 것 같은. 처음에 봤을 때 이 말발굽을 재현하려고 했던 건 딴 게 아니에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말을 타고 다녔던 사람 있잖아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서부를 개척했었던 이 사람들의 정서를 맞춰보겠다. 어떻게 하면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말을 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냈던 게 그 88 엔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88 엔진부터 조금 이빨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공학적으로는 굉장히 넌센스한 엔진이란 말이에요. 진동도 진동이고 연비도 그지 같고 뭐 올 때 다 풀리고 그러니까는 그 할리를 뭐 좋아하는 매니아들 옛날에 할리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할리를 타면서 정비를 못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늘상 신경을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늘상 신경을 써야 되고 볼트 어디 풀린 데 없나? 또 볼트 본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조이고 풀린 데 없나? 항상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귀찮게 하는 바이크였단 말이에요. 근데 좋대. 좋대는데 어떡해. 그건 사랑이거든. 그렇게 잔 고장도 많고 손 많이 가고 막 그랬는데 아니 이게 뭐 그런 거야. 여자가 굉장히 날티나고 이건 뭐 다른 남자한테 끼부리고
어디 가서 막 줄줄 흘리고 댕기고, 막 추파 던지고, 막 번호 따고 막 이래. 근데 좋대잖아. 좋대잖아. 그 여자가 좀 하자인 것 같아. 응? 약간 좀 보니까 부모도 좀 양아치인 것 같고. 근데 그 남자가 좋대. 어쩔 거야. 그건 사랑이야. 어쩔 수 없어. 눈 들어갔는데 어떡해. 그건 좋대는데. 그건 좋은 거야. 어쩔 수 없어. 뒤기 전까지는, 그 여자한테 뒤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할리를 사랑하는 분들은 그런 아주 연애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람들 저러지? 이런 시각이었으나 좋대는데 어떡해요. 그 돈을 쳐 들여가지고 했는데도 좋대는데 어떡해? 근데 솔직히 할리가 이쁜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디자인적으로. 그럼 anyway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인젝션화가 되니까 정교한 분사와 정교한 점화 타이밍이 가능해지잖아요. 인젝션은 ECU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옛날보다 진동이 덜한 거야. 옛날보다 진동이 덜하고 연비가 좋아졌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얘네들도 할리의 진동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할리 본사에서도 조립을 할 때 온통 본드로 도배를 해서 볼트를 다 조여요. 볼트 빠지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소비자들이 신경 별로 안 쓰는, 신경 별로 안 쓰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점검할 수 있는, 요 정도의 퀄리티를 조금씩 퀄리티를 올려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죠. 한 2000년도 초반부터, 90년 후반부터 좋아졌어요. 분위기가 좀 좋아져가지고, 한 2006년쯤에는 연비도 굉장히 많이 개선된 모델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하다가, 이제 미러키 엔진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인젝션 딱 나온 다음에, 야, 오토바이가 매력이 없다. 말갈발구 소리가 안 난다. 이것은 오토바이가 아니요. 그러면서, 마지막 카브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지막 카브 모델의 중고차 값이 거의 떨어지지 않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보이게 됐죠. 그런데 미러키 엔진을 내가 딱 보고서 보도자료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할리가 대전환점에 서 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랭크의 토크 공백이 엄청 길단 말이에요. 자, 180도 2기통 180도면 180도가 상사점이 하나 있고 하사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2기통 병렬이라고 치면, 그죠? 그러면 하나는 피스톤이 여기 있고 하나는 피스톤이 180도라고 하면 빵 터지면 올라가죠. 빵 터지면 올라가죠. 그런데 그 중간에 여기 중간 180도 180도인데 여기 있는 90도에는 토크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고 한 게 뭐냐면 3기통의 빅뱅 엔진 이런 거예요. 4기통 빅뱅 엔진. 그래서 크랭크의 각도 자체를 70도 해가지고 38에 3, 9, 하여튼 3분의 1을 3기통을 해서 3분의 1을 나눠가지고 토크 공백을 나누겠다라고 했던 게 빅뱅 엔진이고, 할리 엔진 같은 경우에 싱글핀 피스톤이라는 것이 여기 하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빵빵 하면 여기 정도만 토크 밴드가 있는 거고, 이 외에는 그냥 얘가 관성에 의해서 슉 돌아갔다가 다시 압축해가지고 빵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크 밴드가 한번 이렇게 빵 뜰 때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다고 해도 진동이 생기죠. 미러키 엔진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헤드에 열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오일 쿨링을 한다. 그러니까 엔진 오일을 그쪽에 순환시켜가지고 냉각하는 방식과 거기에다가 밸런서라는 걸 줬죠. 밸런서라는 걸 둬가지고 진동을 잡겠다예요. 왜냐하면 진동을 잡겠다는 것은 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고, 이게 볼트가 풀리라든가 잔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잡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엔진 진동은 모터사이클 만병의 근원이다. 엔진 진동은 만병의 근원이 엔진 진동인데,
할리는 원래 그 병을 안고 태어난 애야, 걔는. 어쩔 수 없이 걔는 병을 안고 태어난 애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지 보존을 해보겠다고 밸런서를 둔 거란 말이야. 밸런서를. 제가 그때 미러키 엔진 방송할 때 여러분 기억나요? 이게 할리를 살릴지 죽일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봤을 때 할리 팬들이 좋아하진 않을 거다. 할리의 고정 팬들은 이 엔진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제 엔진과 뭐가 다른가 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엔진이 정숙해졌거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아무리 크랭크를 정교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쪽 핀에서만 폭발이 일어나면 빠방 슝 했을 때 이 원심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이 원심력이 치우치는 걸 반대 방향에서 밸런서가 돌아주면서 이 진동을 잡는 거예요. 밸런서라는 거. 그래서 조금 가지를 찾으면 제가 중국에서 만든 엔진들을, 대배기량 엔진들을, 한번 인증을 해주고 제가 평가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중국 본사 애들한테, 야, 이거는 크랭크의 정교함이라든가, 어깨 베어링의 문제지, 밸런서를 단다고 되는 거 아니다, 잉? 야, 2기통 180대 엔진에 이 정도 엔진 진동이면 니네들이 쇠를 잘못 깎은 거지 밸런서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만들어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몰랐나 봐. 이 새끼들 다시 엔진을 고쳐갖고 왔다는데 밸런서가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새끼들 도대체 몇 번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니네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냥 막 했네. 하여튼 그런데 할리의 크랭크는 정교함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정교성이 떨어지는 엔진은 아닌데 기본적인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밸런서를 달아서 엔진 진동을 줄일 수 있죠. 문제는 골스 팬들이 그 엔진은 할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할리가 아니여. 이게 일전랑 뭐가 달라 씨발 이런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할리가 안 팔려. 안 팔린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운동 성능이라든가 이렇게 막 고민을 해보잖아요. 막 이렇게 정숙하게 편하게 슝 하고 막 갈 것 같으면 미국 애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왜 할리를 타? 왜 울트라 클래식을 타? 골드윙 타지. 골드윙 엄청나게 편한데. 그리고 대륙에서 골드윙이 딴 거 아니에요. 미국에 판매하려고 만든 게 골드윙인데 대륙 횡단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골드윙이에요. 일본 놈들이 미국에 팔겠다고 만든 게 골드윙이지 뭐 이게 유럽에 팔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골드윙은 유럽이랑 좀 안 맞아요. 골드윙은 딱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딱 이런 대륙 있죠. 겁나 존은 넓은데 직진 기본빵 2시간 이상 막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겁나 타야 되는데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골드윙은 솔직히 일본 놈들 싫지만 장고장이 많이 안 났거든. 그러니까 그 골드윙 .5 같은 경우에는 고속에서의 서스펜션 불안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점팔로 올라가면서 그것도 없어졌어. 내 점팔은 오래 시승을 해봤잖아요. 200km로 조져도 조용해. 하여튼 그리고 다루기도 편하고 뒤에 빠꾸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할리는 뭐 조금만 이상하면 뭐 벌떡 빠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러키 엔진이 딱 출시가 되면서 사실은 잔머리를 되게 많이 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에볼루션이네 88 에볼루션 뭐 미러키 이렇게 올라오면서 왜 그러면 잘 팔리는 엔진을 포기하고 그런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다른 엔진으로 넘어갔느냐. 딴 게 아니에요. 인젝션으로 넘어간 이유도 딴 게 아니에요. 다 배기가스 때문입니다. 배기가스가 유로 3로 되면서 인젝션을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어. 에볼루션 엔진이. 그 당시에 엔진이 카브였다가 인젝션으로 넘어간 건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면 조그만한 100cc짜리
4기통이 있어. 400cc잖아. 한 기통에 조금만 잘 관리를 하면 조금만한 데에서 여기에서 점화 플러그를 때려가지고 조그만 데서 빨리 연소를 하면 그만큼 배기가스도 줄겠죠. 근데 이따시만한 900cc 한 기통에 900cc야. 근데 그것도 플러그가 하나야. 플러그가 하나면 굉장히 엔진 컨디션이 좋으면 그 연소가 잘 되지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얘가 타다 만다고. 왜냐면 900cc면요. 900cc면 얘가 한 이만해요. 피스턴. 보호가 이만하고 스트로크가 이만하단 말이에요. 이 공간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점화 플러그가 스파크를 삥 튀우는데 여기서 불이 딱 타가지고 쭉 내려갔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점화 플러그의 성능이 저하된다거나 아니면 그 연료와 공기가 그 믹스된 혼합기가 좀 믹스가 제대로 잘 안 됐다거나 그러면 이게 타다가 만대니까 중간에 내려가다가 타고 불이 타도 뿌앙 해가지고 내려가다가 여기 좀 끝머리를 안 타. 그럼 얘는 뭐야? 미연소 가스로 그냥 배기로 나가는 거 아니야. 그걸 대응을 못 한다니까? 카본은 때려주기도 못하고 인젝션은 그나마 대응이 됐었었는데 유로3에서 할리가 한국에서요. 할리가 그걸 통과를 못해가지고 빠꾸를 먹었어요.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그 할리 본사에서도 이 배기 가스 이거를 못 맞춰가지고 별 희한한 수를 썼습니다. 도심 주행 모드를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머플러가 이게 두 개다. 그러면 가던 총매는 무조건 달아야 되는 거고 가다가 여기에 밸브를 넣어서 뭐 어느 정도 RPM 되면 여기에 밸브를 열어서 뭐 하나를 빼고 뭐 어느 정도 RPM 되면 또 두 개를 빼고 막 이런 이제 편법을 써가지고 한때 몇 년 안 됐어요. 한 3, 4년 된 얘기예요. 할리 데이비슨 순정 머플러가 구멍이 나는 탄지 얼마 안 됐는데 한 3, 4천 킬로, 뭐 5천 킬로 됐는데 할리 데이비슨 순정 머플러가 구멍이 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게 된 게 열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봤기 때문에 그건 뭐냐? 간신히 배기가스만 통과하자예요. 어차피 할리 사면 무조건 옵션 머플러 사니까 유로4를 대항하겠다라고 만든 게 미러키 엔진인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미러키 엔진을 목미헐 좋아요 안 눌렀네. 빅비턴. 아니 그러니까 할리는 이제는 할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저냥 탈만해요. 그리고 할리는 그 뭐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저는 공학적으로 다가가면 이건 뭐야 라고 하겠지만 할리는 할리 그 나름대로의 매력과 그 정서가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력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엔진을 고수하다 보니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러키 엔진을 만들었는데 미러키 엔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무리 인젝션으로 정교하게 점화 타이밍을 맞추고 스파크 플러그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유로4에 간신히 통과하는 이런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로5를 대응할 수 있느냐? 유로5를 대응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간을 봤던 게 스트리트 750 같은 거란 말이에요. 스트리트 750 같은 경우에는 2기통인데도 750cc면 이게 300cc 정도만 350cc 정도 요러하고 이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뭐 싱글핀 피스톤에 밸런서 달고 하면 어느 정도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뭐 유로4, 유로5라고 하더라도 뭐 또 총매 끼고 뭐 이러고 하면 도심주행 모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돈 되는 뭐 울트라 클래식이니 펫보이니 뭐 일렉트라 글라이드 뭐 이런 애들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의 캘리포니아인가요? 뭐 뉴저지인가요? 뭐 거기 그 공장을 폐쇄했다고 하죠. 도저히 이제 그 공장을 돌릴 정도로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 공장을 폐쇄했죠. 그래서 할리가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난 이 CVO라는 거 되게 모르겠어요. 뭐 CVO 해가지고 뭐 5천만 원씩 막 받고 그랬던데 뭐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매니아가 아니라서 저는 할리 매니아는 아니라서 근데 되게 비싸기는 해요. 좀 쓸데없이 비싸죠. 미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좀 할리에서 그럼 차세대 먹거리 차세대 먹거리라고 할 수 있니? 자, 전기를 봅시다.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답게 굉장히 살벌하게 만들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대부분의 지금 나오는 이제 조그마한 전기 스쿠터들 같은 경우에는 허브 모터라는 걸 씁니다. 허브 모터라는 걸 쓰는데 왜냐하면 뒷바퀴 구동이면 뒷바퀴 여기다가 바로 모터를 두어가지고 여기서 구동을 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런 스포츠형 일렉트릭카 같은 경우, 일렉트릭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기어박스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터가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벨트 구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체인 구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겠죠. 근데 뭐 전기인데 굳이 체인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벨트로 하겠죠. 이쪽에서. 그러네요. 여기 이제 벨트 구동으로 이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이제 그 속이야 대기야 되는 거죠. 속이야 대기야. 기본적인 구성. 여기 뭐 기본적인 게 모터사이클의 구성은 똑같아요. 여기에 메인 프레임 있죠. 메인 프레임. 요 메인 프레임이 있고 스윙암이 있고요. 여기 서브 프레임 이렇게 있죠. 여기는 프론트 포크고요. 기본적인 모터사이클의 구성은 똑같습니다. 동일하고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거 상세 이거를 조금 보면은 이거의 이제 분해도 뭐 이런 것 좀 할 텐데 요 방열판이요. 이게 방열판 같거든요. 요거가 요 방열판이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급격하게 방전되거나 급격하게 충전되면 열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열판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가 배터리가 들어간다거나 할 겁니다. 아니면 여기가 여기가 이제 모터부가 되거나 이제 기어박스가 있거나 그러겠죠. 심장을 뛰게 할 엄청난 사운드. 뭐 전기가 아직 구매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 아래에 모터가 배치돼 낮아진 무게중심 덕분에 흔들리는 이용입니다. 이게 못하네. 이게 모터고 위에 배터리가 있네요. 대부분 보면 허브 모터는 대부분 배터리를 최밑으로 내서 하는데 이제 이 허브 모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뭐 똑같습니다. 이게 뭐 대동소이하고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누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달릴 수 있을지 뭐 이런 거 그 Q&A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유가 편리합니다. 내연기관으로 구동되는 모터사이클처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해야 하는 부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엔진 오일, 점화 플러그, 에어필터 이런 거 뭐 안 바꿔도 됩니다. 충전 방법은 무엇입니까? 1시간 충전당 20km 주행 가능. 1시간 충전당 308km 주행 가능. 레벨 1, 2, 3 DC 급소 충전 뭐 했을 때 1시간 충전했는데 308km를 주행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마트 한번 가려고 해도 30분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30분 뭐 이렇게 40분 뭐 심지어는 1시간 반 이게 타고 마트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행 거리가 길어야 돼요. 그래서
완충하면은 일단 300km는 넘게 가야 된다. 요것도 이제 디자인 자체적으로 미국이 디자인 기술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도 상당히 한 디자인 하는 약간 요 부분만 봐서는 옛날에 VMAX 이 느낌도 좀 나죠? 요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할리 데이비슨이 과연 내연기관을 언제까지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아, 여기에다가 바로 꼽는 거야? 두 가지 방법으로 충전을 한대요. 여기다가 바로 이제 꼽아버리네. 연료통 있는 데다가 바로 꼽아버리네. 연료통은 아닙니다만은. 연료통은 아니죠. 왜냐면 내연기관이 아니니까 여기 연료통이 있을 일이 없잖아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 시 3초, 제로백이 3초다. 제로백이 3초 정도가 되면은 제로백은 한 600cc급하고 맞먹는다는 거죠. 600cc 레플리카랑 제로백이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그 할리 데이비슨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것들을 좀 열심히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요런 모델들, 여러분들 이제 딱 보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자, 요런 모델들은, 그러니까 이 모델을 보면서 제가 약간 측은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제랑 안 닮아 보이려고. 어떻게든지 일제랑 안 비슷하게 보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죠? 일제랑 조금이라도 차별적인 디자인을 해보겠다고 정말 발악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디자인 보면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모터사이클의 기본 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터사이클의 기본 구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고 미래의 스트리트 파이터 모델 출시 예정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어드벤처 투어링. 근데 이제 그 할리는 어드벤처 투어링 뭐 이런 거 안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미래 커스텀 모델 뭐 이렇게 뭐 미래 뭐 차 세대로 요따우 거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전기 모터사이클 뭐 요런 것들 요런 것들 만들 거예요. 요렇게. 왜냐면 할리 데이비슨이 위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건 뭐냐면 할리 데이비슨이 주가가 간당간당하는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간당간당 할 수 있다. 그래서 요번에 미러키 엔진이라든가 2020년에 출시된다고 하는 이 모델이 선전을 못 하잖아요. 이 모델이 선전을 못하면 매우 힘들어진다. 매우 힘들어진다.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봤을 때 뭐 그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할리 뭐 박물관 그래가지고 이제 할리의 역사 뭐 이런 거인 것 같고, 투자자 할리 데이비슨 회사. 그러니까 뭐 보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할리 모터사이클의 기본적인 베이스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프레임이라든가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정교해진 건 사실이죠. 정교해진 건 사실이나 지금 배기가스 대응을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거는 할리가 넘어야 할 숙제예요. 할리의 내가 봤을 때는 뭐 전략이 없는데 지금 이건 뭐 할리 오너스 그룹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이제 할리 데이비슨의 이제 환상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벗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죠. 이게 할리가 만약에 요번에 전기 모터사이클을 극복해내고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전기 모터사이클이 굉장히 고가일 가능성이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얘가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정도대의 가격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 이게 한 5천만 원대에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이게 과연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먹혀들 것이냐. 제가 이제 예언을 하자면 당분간 이 할리 데이비슨의 이 전기 오토바이가 영화에 많이 등장할 것이다.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해서 왜냐면 뭐 해리어 전투기도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팔아먹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F-23인가 F-20인가 뭐 그런 전투기 뭐 이런 애들도 수직이 착륙 가능한 전투기 로키드 마틴 뭐 이런 그런 데서 영화를 통해서 이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할리가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마케팅 효과를 홍보 효과를 거두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 뭐 트랜스포머 시리즈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 얘가 나와가지고 변신을 한다거나 내가 봤을 때는 트랜스포머 추후작에 얘가 변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딱 얘가 뭔가를 변신할 이게 좋게 디자인을 해놨잖아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를 모델로 얘가 딱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로봇으로 변신하는 거지. 그래서 막 싸울 거야 얘가.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것이다. 근데 지금 할리 데이비스는 오프로드용 전기 바이크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주 다방면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진입장벽이 너무 빡센 지금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아까쯤에 그 페이지로 넘어겠지? 그치? 이건 뭐야? 어? 이건 뭐야? 왜 갑자기 일본 홈페이지로 된 거야? 아까쯤에 보여드렸던 그게 얘네들은 또 한국은 안 되는데 얘네들은 또 확대가 되네. 자, 이거는 뭐 겁나 무겁겠다 이거. 이제 뭐 BM하고 붙어보겠다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살벌하게 무겁겠네요 이거. 살벌하게 무겁기도 무겁고 엔진 중심도 조금 위에 가 있고 이거는 좀 모르겠다 이거. 아리까리. 이거는 이제 뭐지? 그거 있었는데. 예. 뷰엘 비슷한. 예. 원래 이제 뷰엘이라는 모터사이클이 할리 데이비슨 자회사죠. 그 비슷하게 생겼네요. 얘는 뭐 그 전에 있던 거를 커스텀 해놓은 것 같은. 저도 약간 불만인 게 이런 서스펜션이 조금 이 덩치에 비해서 이 서스펜션 너무 빈약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얘 말고 있었는데 얘다
얘가. 얘가 이제 여기 배터리고 이제 모터고 여기에 벨트 있죠? 예, 여기 이런 이제 산악 모터사이클, 전기 산악 모터사이클 이런 것도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할리 데이비슨이 이런 거 지금 다각도로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예,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거는 아까쯤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있는 게 모터고요. 여기에 있는 게 모터고 여기에 배터리랍니다. 이게 배터리가 방전될 때 여기에 방열판을 둬가지고 열이 나는 부분들을 해소하고요. 근데 뭐 물론 알아서 잘 만들겠지만 만약에 이 정도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터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 그런 물질들의 상대급부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굉장히 고밀도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폭발을 하면 뻥 하고 터지잖아요. 그래서 폭발력을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 리튬 이온이라든가 리튬 폴리머, 리튬 계열들이 그게 있어요. 그 폭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배터리에 있잖아요. 이 배터리에는 이거 고급 정보인데 요건 고급 정보입니다. 왜냐면 어디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전기 모터사이클 뭐 막 이런 얘기 딱 하면 야 니네들 BMS라고 알아? BMS? 막 이제 딱 하면 BMS라는 건 말이야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거요. 라고 이렇게 딱 아는 체를 하면 아는 체를 하기 좋습니다. 제 방송을 보면 어디 가서 아는 체 하기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18650 같은 BMS. BMS라는 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리튬 계열의 배터리는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어요. 그러면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 리튬 망간, 리튬 인산염 철 이렇게 리튬 계열의 배터리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한 10가지도 넘어요. 예. 502님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많은데 그 리튬 계열의 배터리는요 모두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납축 전지는 폭발 가능성이 없느냐? 있어요. 하지만 현저히 낮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고밀도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납배터리는. 그래서 안정성은 있으나 에너지를 담는데 부피와 무게가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리튬 배터리 중에서 리튬 인산염 철이라는 배터리가 있어요. 그 리튬 인산염 철은 납배터리보다는 부피가 적고 에너지 밀도가 좋아요. 하지만 리튬 폴리머나 리튬 이온보다는 무겁고 조금 부피가 커요. 그렇지만 인산염 철은 안정성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고 무겁지만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폭발 위험성이 이제 현저히 줄어요. 근데 리튬 폴리머를 썼다. 리튬 폴리머를 썼는데 이걸 조금 더 들어갑니다. 셀 단위를 묶여요. 그러면 만약에 48V 100A짜리 배터리다. 그러면 48V의 통에 셀이 있느냐? 그렇게 아니에요. 만약에 3.5V 셀을 여러 개를 놔두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48V를 만드는 거예요.
48V를 만들었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급격하게 내가 방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느 셀에서 뽑았을지를 그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 자체가 컨트롤 해줍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리튬 계열의 배터리는 뭐 이제 납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방전 종지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예, 현재형 조용히 해마. 자, 리튬 계열이라든가 납배터리도 마찬가지. 방전 종지 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방전이 돼서 그 전압 밑으로 떨어지면 그 배터리는 사망해요. 킥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그 배터리를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야 되는데 20% 이하로 떨어졌어. 그럼 방전 종지 전압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모든 걸 다 올 스톱 시킵니다. 차 안 가요. 오토바이가 안 가게 만든단 말이야. 왜? 더 가면 배터리 사망하니까. 충전을 해도 충전이 안 돼요. 그냥 깨꼬닥이야. 그건 똑같아요. 100% 충전을 하잖아요. 100% 충전을 하면 폭발 가능성이 있어요. 혹은 너무 열이 나가지고 이 셀 단위가 부풀어 오르면서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충전도 80%밖에 못해요. 그거를 만약에 그래서 충전을 80% 정도만 딱 하잖아요. 충전을 80% 정도만 딱 하면 거기서 딱 끊어요. 더 이상 전기 나 안 먹을래. 그리고 요즘의 BM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쿨러가 달린 그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전이나 충전을 하는 시스템 속에서 너무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 싶으면 온도 센서에 의해서 쿨링 팬을 돌립니다. 네, 쿨링 팬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바이크를 만들 때 모든 테스트를 다 해서 뭐 추운 곳이라든가, 그러니까 배터리는 그렇잖아요. 추운 곳에서는 성능이 저하돼요. 그리고 이제 실온에서는 성능이 제대로 나오죠. 근데 고온에서는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폭발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혹한기가 같이 있는 나라에서는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만드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면 배터리만 해주면 되느냐? 이 전기차라는 게 이게 전기 모터사이클이라든가 전기 자동차라는 게 그럼 배터리만 그렇게 관리를 해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전기차의 구성은 뭐냐? 배터리, 모터. 배터리 모터이잖아요. 자, 그럼 모터는 어떤 걸 써야 되느냐? 뭐 브러쉬 리스를 써야 되느냐? 뭐 브러쉬를 있는 걸 써야 되느냐? 이중 코일을 써야 되느냐? 이거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이거 모터 컨트롤러 시스템이라는 것도 또한 잘 궁합이 맞아야 됩니다. BMS랑. 왜냐하면 모터가 어느 정도의 부하를 가지고 내가 언덕길을 올라가서 어떤 토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BMS 니네들이 생각을 해서 좀 많은 양의 전기를 지금 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연동작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연동작용이 돼야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쓰고 오래 달리고 언덕길을 올라갈 땐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는 토크가 생기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오토가 아니라면, 만약에 매뉴얼이라면 약간 좀 달라지겠죠. 그런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디 가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BMS는 알 수는 있어. 많은 사람들이 BMS, 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 네가 마시야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모터 컨트롤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 사람은 잘 모른다. 어디 가서 생색내기 좋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중앙에 ECU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다 관리를 해줍니다. 지금 나오는 현대기아차, 르노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총괄적인 이 컨트롤러 시스템이 있어요. 이 자동차에 하면은 ECU처럼 이제 그렇게 관장하는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일렉트릭 모터사이클 자동차는 이게 그 정도 수준에 갖고 이미 상용화돼서 굴러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아, 지금까지 국내 메이커가 정말 내가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먹고 살겠다. 그러면 좋아, 여태까지 죽순 건 좋아. 여태까지 삽질한 거 좋아. 근데 지금 다 놔두고 전기에 몰두해라. 기술 개발해라. 대림 관계자분들 이 방송 보시면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종셴에서 만든, 종셴인가 대장강인가에서 만든 이 중국제 그거 해서 눈탱이 쳐가지고 이렇게 세금 이렇게 이게 해갖고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적은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영민하고 똑똑함으로 지금이라도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라. 삽질하지 말고. 중국 애들이 뭐 지금이야 우리가 팔아주니까 사이 좋겠죠. 언제까지 중국 애들이 좋은 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무역과 이제 국가 간의 무역은 우리가 기술력이 없으면요 계속 끌려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제발 KR하고 대림은 어차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 내연기관에 있는 오토바이를 쭈물딱거리는 거는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거는 그냥 차더라도 전기에 투자를 해라. 지금 당신네들이 유일하게 그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딴 게 아니라 전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할리 데이비슨이 만약에 여기서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만약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2020년도에 이 오토바이가, 왜냐면 정말 뜬금없이 이게 할리야라고 하는 그런 모델들이잖아요. 지금 할리가 출시하려고 하는 모델들이 전기 바이크를 통해 여기서 깨구락지가 되면 답이 없다. 할리. 여기서 깨구락지가 되면 아까 지금 보여줬던 그 신모델 2020년에 출시할 거라고 하는 이 신모델이 성공을 못 하잖아요. 할리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 싱글핀 1800cc 이 어마어마한 이 덩치만 큰 이 엔진은,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엔진은 이제 더 이상 환경 문제에 대응하지 못한다. 더 이상 못 만들어요. 지금 유로4도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는데 유로5로 넘어가단 말이에요.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유로5로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울트라 클래식이네 일렉트라 글라이드나 펫보이네 이런 거는 검사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할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신모델을 교체해서 판매해서 흥행을 해야 되고 구 모델을 점점 단종을 시켜야 되는데 답이 없다. 만약에 신모델에서 깨구락지가 됐다. 할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에이 막 그러잖아요. 에이 그래도 할리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메이커가요 한순간에 부러지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부러지는 게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할리가 대단히 위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요 정도 되고요.